인문학적인 지식이 축적이 돼야 AI도 발달하는 것인데 그게 돼 있지 않은 겁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직접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은 대응하기가 쉬웠습니다. 한 가지 기술에 의한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많은 첨단 기술이 동시에 발달해서 이들끼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형태로 합쳐집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융합혁명이고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가 미리 계획 세워서 끌고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앞에서 끌고 갔습니다. 다음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정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먼저 결정했습니다. 다음 정부는 민간과 기업이 먼저 결정하게 하고 정부는 그것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콘텐츠의 글로벌화 등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역사상 이웃나라라서 수천 년간 함께 살아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좋을 때도 있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년간은 아마 양국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관계가 좋았던 그 시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양국 모두 진정한 친구가 되려고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양국이 그런 진정한 친구로서 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라고 하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무역보복을 넘어 문화보복까지 넘어가는 이런 상황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제 중국과의 이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북핵 문제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과 공조해야 한다는 걸 이제 정말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국익에도 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 하고 결국은 대중 외교의 목표는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서 투 트랙으로 서로 협의해 나가자. 그 원칙을 달성하는 게 저는 중요한 외교적인 목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보통 4차 산업혁명에 정부가 투자할 때 이런 첨단 기술 쪽만 투자를 하다 보니 저는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IT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성인식이 그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어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말묶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어에 기반된 것들 좀 더 나가면 전 사회적으로 인문학적인 지식이 축적이 돼야 AI도 발달하는 것인데 그게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음 정부가 IT 기술만 투자하면 우리는 아마 그 제대로 따라잡기 힘들 겁니다. 저는 인문학, 한국어 이런 투자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완전히 허황되게 잘못 간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양한 분야 투자가 꼭 필요한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